오늘 그 작가님 소개 간단히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의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배워가고 뽑아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많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답변 잘 해주실 거예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심한 듯 씩씩하게 작가 김필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저의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글쓰기에 대한 본질과 글을 쓰기 전에 마음의 세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서 궁금한 것은 그 다음 질문을 하시면은 글쓰기 수업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답변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좀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네.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반에서 뒤에서 한 두세 번째였어요. 왜 이를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랬던 제가 좋은 대학에 갔을까요? 좋은 대학에 제가 가면은 좀 정의로운 사이가 아니겠죠. 취업을 못하고 저는 동네에 아주 작은 휴대폰 가게에 처음에 취업을 했어요. 일을 한 2년 정도 하고요. 휴대폰 가게를 차렸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에는 경찰 공무원이 되겠다 하고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지만 3년 정도 준비하다가 택도 없는 점수로 매번 떨어져서 3년 내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아파트를 팔러 울산에서 경기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의 계약도 못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10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실패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만의 목소리를 좀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어떤 발언을 해도 관심이 없고 어차피 저에게 또 새로운 소식도 없어요. 나는 분명히 바보다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이랑 이제 소개팅을 해서 바로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제가 만난 지 3주 만에 상견례 됐어요. 아이를 2명 놓고요. 딱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니까요. 제 옆에 17개월 된 저희 첫째, 그리고 깐난 아기였던 둘째, 그리고 성실한 회사원인 남편 이렇게 3명이 뚜루루 있더라고요. 뭔가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기분이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정적으로나 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절실하게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면 나 뭐 하고 싶지? 그 질문을 이제 30이 넘어서 처음 던지게 된 거예요. 대답이요. 글쓰기였어요. 그때까지 글쓰기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었는데 예전에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좋았던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였어요.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좀 하지 않나요? 내가 좀 상대에 따라서 말을 가려서 하잖아요. 근데 글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었어요. 저는 마치 내 목소리를 약간 확장시켜줄 내면의 마이크가 생긴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그래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하는 자기 확신도 점점 늘어갔어요. 두 번째로는 나를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제가 글을 쓰기 전에는 단순히 무쓸모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이 공부를 할 때 나는 그들보다 공부를 분명히 못했지만 난 그들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어 하고 저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각자들 자신의 특성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좀 무기력하고 느리거든요. 나는 무기력하고 느려서 쓸모없어가 되었는데 나는 무기력하고 느린 사람이구나 하고 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나에 대한 그렇게 정의가 바뀌었고요. 타인을 이야기 속 인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야기 속 인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우리가요, 이야기 속 인물을 대할 때에는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각도로 살펴봐요. 나 자신 그리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거의 저에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실 거 아니에요. 일단 글쓰기는요, 남들과 경쟁하는 일이 아니에요. 큰 배에 60명이 1등부터 60등을 사람을 다 태워가지고요. 어떤 글쓰기라는 어떤 목적지로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바닷가에 60개의 돛담배가 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배를 타는 거예요. 저는 저의 글을 쓰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2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탄 배, 이 배 어떤 배인지 알고, 두 번째, 이 배 운전하는 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영감,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재능이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글을 쓰시면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실패했던 기억을 도구로 쓴 거죠. 그리고 그렇게 쓰다가요. 약간 생생한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육아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게 브런치에서 135만 뷰를 기록을 했어요. 그게 쌓이니까 이런 책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랬죠? 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나를 멀리서 바라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아는 것. 제가 자기계발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떤 공통점이었어요. 열심히 하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저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그냥 머리가 나쁜가 봐. 온갖 자책을 했었어요. 근데 글을 조금 쓰다 보니까요,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하려면 일단 나를 알아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주체가 저잖아요. 그리고 열심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요, 우리가 정의를 바꾸도록 해요. 결과로 인해 주어지는 보상. 따라해볼까요? 결과로 인해 주어지는 보상 같은 거라고 그냥 아예 기억을 해놓으세요.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글쓰기에 대한 계획을 짜라고 하면은 2시부터 4시까지 글쓰기 시간 이렇게 적어요, 사람들이. 그럼 그거 지킬까요? 그거를 지키는 게요, 글쓰기로 성과를 내지 않은 사람일수록 지키기가 힘들어요. 평소 나의 어떤 에너지 흐름이 있을 거예요. 내가 힘이 날 때가 있고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2시부터 4시까지 평소에 나는 이 시간에 뭘 했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글 한 편을 쓸 동안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스스로 타이머를 켜놓고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나를 더 알 수 있고 글쓰기를 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잖아요. 효과는 어떤 게 있냐면 꾸준하게 여러분들은 글을 쓸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4가지 단계에서 생각하고 글쓰기를 방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그거를 기분이라고 부릅니다. 기분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갑자기 내게 주어져서 한동안 머무르는 감정,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갑자기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싶어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슬프고 싶어서 슬픈 게 아니고, 내가 무기력하고 싶어서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컨트롤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글쓰기입니다. 이 감정에 대해서요, 내가 무기력하면 무기력한 글을 쓰시고요, 내가 우울하면 우울한 글을 쓰고, 내가 슬프면 슬픈 글을, 기쁘면 기쁜 글을 쓰세요. 이 감정을 바라보면서 글을 쓰게 되면요, 이 감정의 기분의 크기가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그냥 과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저에 대해서 쓰셔도 되고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옆 사람에 대해서 쓰셔도 좋아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쓰셔도 돼요. 소설도 좋고 에세이도 좋아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만의 글의 고유성을 다 찾아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눈썹 치고 혹시나 지금 손도 못 들고 나는 근데 여전히 내가 좀 고유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실제로 고유성을 못 찾아드리지만 글 안에서 고유성을 찾아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세상에도 내보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글을 읽고 변화하는 타임이 생길 거고요. 그 이야기를 쌓는 동안 우리는 자기만의 스토리도 생기고요. 내가 이렇게 운전하니까 나만의 어떤 고유성 그리고 특별함 이런 것들도 다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글쓰기의 수혜자는 무조건 자기 자신입니다. 변화예요. 진짜 변화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믿고 다시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글쓰기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